여러분, 95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0년간 한방 의료계에서 일해온 김순자 원장입니다. 제가 지금 78세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한의원에 나와서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매일 저녁 마시는 막걸리 한 잔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시고 화장실도 시원하게 보지 못해 답답하실 겁니다. 혈압약, 당뇨약 열심히 드시는데도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병원비만 늘어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요. 혹시 아직 노후 품격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이렇게 소중한 건강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해지셔야 하니까요. 저는 지난 40년간 한의사로 일하면서 참으로 신기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막걸리를 즐겨 드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른 분들보다 병원에 훨씬 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마시면 안 되고 올바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74세 박순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당뇨가 너무 심해서 하루에 인슐린 주사를 2번씩 맞으셨습니다. 혈압도 165를 넘나들어서 혈압약도 드시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까지 복용하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막걸리 마시는 방법을 단 3개월만 따라 하셨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슐린 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지금은 약 없이도 밤에 푹 주무신다고 하시네요. 이것이 바로 막걸리의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박순례 할머니처럼 치매 걱정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 안에는 무려 700억 개나 되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거든요. 이 작은 유산균들이 여러분 몸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줍니다.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면역력도 높여주며 심지어 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잠깐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이유와 함께 올바른 막걸리 고르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순례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할머니는 새벽 3시면 꼭 잠에서 깨서 아침까지 뒤척이셨어요. 밥을 드시면 체하고 변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손발은 항상 차갑고 기운이 없어서 텃밭일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당뇨였어요. 공복 혈당이 200을 넘나들어서 하루에 2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으셨거든요. 혈압도 165를 넘어서 혈압약도 계속 드시고 계셨고요. 이런 상태가 5년이나 계속되니까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매일 저녁 식사할 때 생막걸리 한 잔만 드셔보시라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당뇨 환자가 술을 마셔도 되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막걸리는 그냥 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만든 최고의 발효 건강식품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가 다시 한의원에 오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공복 혈당이 130으로 내려갔고 혈압도 145로 안정되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 푹 주무신다고 하시면서 텃밭일도 전보다 훨씬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도 박순례 할머니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죠? 당뇨 때문에 단 음식 못 드시고 혈압 때문에 짠 음식 피하면서도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놓치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장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70%나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아세요? 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비싼 약을 드셔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막걸리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바로 이 장을 다시 살려주는 비밀 열쇠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와 진짜 생막걸리는 완전히 다른 음료예요. 마트 막걸리는 사실 막걸리 맛이 나는 술일 뿐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까요?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들은 대부분 고온에서 살균 처리를 해요.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중한 유산균들이 모두 죽어버려요. 게다가 단맛을 내려고 인공 감미료를 넣고 색깔을 예쁘게 만들려고 화학 첨가물까지 넣어요. 이런 막걸리를 드시면 건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병철 할아버지가 계셔요. 73세인데 마트 막걸리를 매일 2병씩 드셨어요. 막걸리가 몸에 좋다고 들어서 열심히 마셨는데 오히려 속이 쓰리고 설사를 자주 하셨어요. 혈당도 계속 올라가고 몸무게도 늘어서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마트 막걸리 대신 생막걸리로 바꿔보시라고 권했답니다. 처음엔 생막걸리가 시큼하고 톡 쏘는 맛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혈당도 안정되고 몸무게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진짜 생막걸리는 어떻게 고르는 걸까요?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건 유통기한이에요. 생막걸리는 유통기한이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로 짧아요. 한 달 이상인 막걸리는 대부분 살균 처리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쌀과 누룩, 물만 들어간 게 가장 좋아요. 설탕이나 액상과당,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스파탐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해로울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제조일자를 보세요. 막 만든 지 3일 이내 생막걸리가 가장 유산균이 살아있어요. 일주일이 넘어간 건 유산균 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양조장에서 직접 사오시거나 믿을 만한 전통주 전문점에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요. 네 번째로 냄새를 맡아보세요. 진짜 생막걸리는 시큼달콤한 발효 냄새가 나요. 마치 요구르트 같은 냄새가 살짝 섞여 있어요. 만약 시큼한 냄새가 너무 강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상한 걸 수도 있으니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색깔도 중요해요. 진짜 생막걸리는 약간 누런빛이 도는 하얀색이에요. 너무 하얗거나 투명한 건 정제수를 많이 넣은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탁하고 자연스러운 색깔이 나는 게 좋은 생막걸리예요. 김말순 할머니 경우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70세인 할머니는 오랫동안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어요. 처음엔 마트 막걸리를 드셨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생막걸리를 골라서 드시기 시작하니까 일주일 만에 변비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소화불량이 사라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좋은 생막걸리를 골랐다고 해서 그냥 마시면 안 돼요. 마시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막걸리 병을 흔들지 않고 위에 뜬 맑은 부분만 따라서 드시는데 이건 정말 큰 실수예요. 막걸리 병 밑에 가라앉아 있는 하얀 침전물을 술지개미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에 보물이 숨어 있어요. 이 술지개미에는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소,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가득 들어 있거든요. 윗물만 마시는 건 막걸리 절반만 보는 거예요. 조성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76세인 할아버지는 처음에 막걸리를 드실 때 술지개미는 더럽다고 생각해서 위에 맑은 부분만 따라서 드셨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드셨는데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걸리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할아버지께 술지개미까지 함께 드셔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병을 잘 흔들어서 술지개미가 고루 섞이게 한 다음에 마시라고 했죠. 할아버지는 처음엔 술지개미 때문에 걸쭉하다고 하셨지만 이틀 정도 지나니까 적응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술지개미까지 함께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소화가 훨씬 편해지셨어요.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위염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한 달 후에는 피부색까지 좋아지셔서 주변에서 어디서 좋은 약을 먹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여러분도 막걸리를 드실 때는 반드시 병을 10번 이상 흔들어 주세요. 그래야 술지개미가 물과 잘 섞여요. 그냥 젓지 말고 병을 완전히 뒤집었다가 다시 세우는 걸 여러 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시면 진짜 막걸리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생막걸리에다가 몇 가지를 섞어서 마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오늘은 특별히 4가지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따라하시면 막걸리의 건강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날 거예요. 첫 번째는 꿀막걸리예요.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생막걸리 한 잔에 천연꿀 한 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서 드세요. 꿀의 항균 효과와 막걸리의 유산균이 만나면 위벽을 보호해주고 소화를 도와줘요. 정미숙 할머니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꿀막걸리를 한 달간 드시고 나서 속 쓰림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두 번째는 사과막걸리예요. 사과를 갈아서 막걸리에 섞어 드시는 건데 당뇨와 콜레스테롤 관리에 정말 좋아요. 사과의 펙틴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도와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배를 갈아서 넣어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계피 막걸리예요. 계피 가루를 살짝만 넣어서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입냄새도 없어져요. 특히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나요. 하지만 계피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티스푼의 절반 정도만 넣으시면 충분해요. 계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생강막걸리예요. 겨울철 감기 예방에 정말 좋아요. 생강을 아주 조금 갈아서 넣거나 생강청 한 티스푼을 넣어서 드세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하지만 생강도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적당히 넣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막걸리에 천연 재료를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훨씬 커져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는 절대 넣지 마세요. 그러면 유산균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막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막걸리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모르고 막걸리를 드시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막걸리 자체가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데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걸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7세 윤석범 할아버지는 당뇨약을 드시면서 막걸리도 매일 드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면서 손이 떨리셨대요. 급하게 한의원에 오셨는데 혈당이 50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막걸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막걸리를 드실 거라면 약의 양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혈당을 자주 재면서 몸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막걸리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럽거나 쓰러질 수 있어요.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막걸리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알코올과 수면제가 만나면 호흡이 억제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만약 수면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막걸리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막걸리를 드실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 드시고 계신 모든 약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막걸리를 드시고 싶다고 말씀드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아주 조금씩 시작하세요. 처음엔 막걸리 반잔 정도로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으면 점점 늘려가세요.
절대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막걸리를 드신 후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이제 막걸리를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막걸리는 아무 때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루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저녁에 막걸리를 드시면 밤에 잠을 잘 때 유산균들이 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걸리 속 성분들이 멜라토닌이라는 잠 호르몬을 만드는 걸 도와줘서 숙면에도 정말 좋아요. 양은 하루에 딱 한 잔 200ml 정도가 적당해요. 소주잔으로 치면 2잔 정도예요. 이 정도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알코올 때문에 몸에 부담도 주지 않아요. 절대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막걸리를 마실 때는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세요. 공복에 마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나물이나 두부, 생선구이 같은 담백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제가 40년 동안 한의사로 일하면서 발견한 막걸리의 놀라운 건강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마트에서 파는 가짜 막걸리가 아닌 진짜 생막걸리를 고르는 방법, 술지개미까지 함께 마시는 올바른 방법, 꿀이나 사과 같은 천연 재료와 함께 마시는 황금조합, 가리고 약물과의 상호작용까지 모든 걸 알려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루 한 잔, 저녁 식사와 함께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3개월은 참고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78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환자를 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막걸리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막걸리와 함께 치매 걱정 없는 100세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막걸리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무릎 관절염을 막는 특별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막걸리 한 잔으로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